인용 의견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등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8명의 헌법재판관이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오늘 저는 패배했고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곳곳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현재 열리고 있는 장외 집회에는 1, 2천 명이 모이는 데 그쳤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정당 등록이 말소됐고 자녀 재산도 국가에 넘겨야 합니다. 지역구 비례 가릴 것 없이 의석을 모두 잃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사무실을 비워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선 2주년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정치평론가들은 단기적으로 십상시 파문을 넘기는 용도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장외 정치를 부활시켜서 혼란과 강압 통치가 악순환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천합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오늘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주체 사상을 추종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며 강제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김희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북한을 추종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 당원들, 또 지지자들, 또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종훈 PD.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서울광장에 지금 몇 명쯤 모여 있습니까? 찍겠습니다. 예,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이곳 서울광장에는 지금 통합진보당 당원과 시민 등이 모여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체감온도 영하 8도의 한파 속의 시민들은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집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2,000명, 경찰 추산으로는 800명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해 이번 선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앞서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왔던 오전 10시 30분 이전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해산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북은 영등포구 대방동 당사 앞에 등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헌재 결정 후 이정희 대표와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진보정치 15년의 결실 진보당을 독재 정권에 빼앗겼습니다. 오늘 저는 패배했습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 사건은 변호인단의 노력과 무관했던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기소되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가 되면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버이연합회 등 보수단체는 선고 직후 만세 삼창을 하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네, 오늘 헌재 결정 알아보겠습니다. 해산을 해야 하는 이유로 어떤 점을 지적했습니까? 네,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를 냈습니다.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의 주문낭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청구인 주도 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비청구인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주문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헌재는 특히 통합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폭력적 활동을 추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혁명조직 아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아로가 실체가 없는 단순 모임이라고 했지만 헌재는 아로 회합에 참석한 진보당 구성원들이 전쟁이 나면 폭력을 실행하고 북한 주체 사상을 추종하기 위해 모인 진보당 핵심 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통합진보당에서 있었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여론조작 사건 등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봤습니다. 이 같은 행동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일한 기각, 즉 해산 반대 의견은 김희수 재판관만 냈습니다. 기각 의견에서는 아로 회합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는 위배되지만 지역 조직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정경선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당 전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여야 반응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야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새누리당에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대한민국 부정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야권 연대를 했던 민주연합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선거 연대를 통해 위헌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야권 연대란 화려한 색깔의 독보석에 혹해서 종북 특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반면 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된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예, 정의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정당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개탄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관철시킨 통합진보당 해산. 이 결정이 나온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든 없든 진보당 해산은 박 대통령을 위기로 문 십상시 파문을 상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 분석가들은 이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고 장외 정치가 커지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오늘 침묵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과의 전화통화 형식으로 관련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1년 1개월의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청구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데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해산 심판 청구를 전자결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순 없는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토론 때의 앙금이 없진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는 처음부터 박 대통령의 위기 탈출용이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정권 정통성에 대한 의혹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해산 청구의 출발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다소나마 회복된 전국 주도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4월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구조 실패가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무총리 인사 파동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비선 실세에 국정 개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12월 셋째 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4%포인트 하락한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석기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도 서둘러 선고일을 잡았을 때 국면 전환용이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2주년에 받아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현재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까? 정치평론가들은 단기적인 국면 돌파는 가능할지 몰라도 전국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당장은 정인에 관련 문건에 따른 지금 곤혹스러운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던 스타일에서 얼마나 바뀔 수 있느냐 관건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국면 전환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친박 계열의 보수 강경파들이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변화는 좀 가시적으로 보일 겁니다. 오히려 장외 정치가 더욱 커지고 국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여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해산 이후로 종북 이런 거에 대한 공안 드라이브를 만약에 걸게 된다면 탄압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지면서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대통합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실제로는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는 이른바 두국민 정책으로 위기에 대처해왔습니다. 남은 3년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이번 해산 결정에도 통합진보당의 기초의원 34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광역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잃었고 돈도 모두 잃었기 때문에 아무리 당원 조직이 탄탄한 조직이라고 해도 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도 대체정당 금지에 따라 쓸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약칭으로 사용해온 진보당은 어떨까요?
선관위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로부터 결정문이 도착한 오늘 오후 선관위는 정당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 허가를 취소합니다. 앞서 정오 무렵에는 통합진보당이 보유한 국고보조금 수입 계좌와 정치자금 지출 계좌 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자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보조금 지출 내역을 오는 29일까지 보고하라고 진보당에 통지했고 이에 따라 자녀분을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자녀 재산과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후원금의 경우에도 가압류 신청을 거쳐 징수합니다. 선관위는 내년 2월 19일까지 내역을 제출받고 이후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보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약 163억 원이고 지난 6월 기준으로 진보당이 보유한 자녀 재산은 약 13억 6천만 원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바로 상실했기 때문에 이들 중 지역구 국회의원 3명에 대해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국회의원 3명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9일 실시됩니다. 보궐선거가 시행되는 지역은 이상규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구을, 김미희 전 의원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오병윤 전 의원의 광주 서구을입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재현, 이석기 전 의원의 의석은 정당 해산으로 차순번자가 없기 때문에 다음 총선 때까지 비워두게 됩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37명의 경우 헌재가 판단하지 않은 대상이어서 의원직 상실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다만 광역의원 3명은 모두 비례대표 의원들이어서 소속 정당이 합당, 해산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직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34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적용할 법 규정이 없습니다. 선관위 신우영 정당과장은 기초의원의 경우 무소속 상태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광역의원들 문제는 논의할 예정이지만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판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지방의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의원들의 피선거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선거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진보당과 같은 이름이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정당 강령을 쓰는 대체 정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약칭인 진보당의 사용 가능 여부는 선관위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을 회수하고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일주일 내에 비워달라고 통보한 대상은 국회의사당 본관 1곳과 의원회관 1곳, 총 2곳의 정당용 사무실과 의원실 5곳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창당된 지 오늘로 3년하고 13일이 지났습니다. 한때 통합진보당은 국회의원 13명의 원내 제3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총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대 성과를 거둔 바로 그 당일 시작됐습니다. 비례대표 경선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결국 분당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창당에서 해산까지 3년을 정리합니다. 강신혜 PD입니다. 19대 총선을 넉 달 앞둔 2011년 12월 6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 통합연대가 합쳐져 통합진보당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12월 11일 창당 선포식에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운동진영 양대축인 NL과 BD가 손을 잡았고 친노까지 가세해 만들어진 통합진보당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 기반을 토대로 총선 한 달 전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11 총선에서 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 모두 13석을 얻으며 단숨에 제3당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직전부터 당내에서 거론되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이 총선 당일에 터져나왔습니다. 자체 조사가 진행되면서 개파 간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결국 공동대표단 일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내분 수습을 위해 출범한 강기갑 혁신 비대위는 비례대표 당선자 전원 사태를 수습책으로 제시했지만 비례당선자 6명 중 이석기, 김재현 의원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혁신비대위가 강기갑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된 7월까지도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김재현 의원 사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7월 26일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 제명안이 부결돼 분당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당을 떠난 쪽은 이른바 신당권파로 9월 10일 강기갑 대표가 탈당했고 이튿날 국민참여단계 당원들 3,700여 명이 집단 탈당을 했습니다. 9월 12일에는 천호선 이정미 최고위원, 13일에는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 신당권파 중심 인물들이 잇따라 당을 떠났습니다. 이후 통합진보당은 구당권파, 즉 일부 NL 계열의 당으로 축소됐지만 18대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를 내세워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합니다. 이른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9월 4일에 체포돼 다음날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11월 5일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합니다. 올해 1월 2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8번의 공개 변론을 진행해온 헌법재판소는 오늘 원내정당의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출범한 지 3년 13일 만에 정치사에 이름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사흘 전 당 대변인을 통해 일부 의혹을 인정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공개회의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10년 전 대한항공에 청탁해 처남을 일 안 하고 돈 버는 자리에 취직시켰다는 의혹에 관한 문제입니다. 직접 사과는 했지만 일부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과 시점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일에 일부러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서울 남부지검이 오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문 위원장의 사과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긴장감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비대위원회에서는 지난 파란만장한 저의 30여 년 정치 역정에 단 한 번도 자식이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안 다툼이 낱낱이 드러나서 정말 부끄럽고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처남 취업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이 또한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거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거와 여기는 국민TV. 미국과 쿠바의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 선언 이후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 의장의 미국 방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0여 년 동안의 쿠바 봉쇄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금요일마다 한반도와 국제 문제 조망해보는 시간이죠. 월드리뷰 황준호 뉴스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 소식.
저기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미국 방문하게 되는 겁니까? 예, 지난 수요일에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할 때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쿠바에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카스트로 의장의 미국 방문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걸 보면 라울이 먼저 미국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측이 1년 반 동안 비밀 협상을 해와서 많은 문제들을 그동안 풀어왔고 또 양측의 정치범 석방도 즉각 이루어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53년 동안이나 앙숙이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지금 속도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 선언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예.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예, 미국 국내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권력을 모두 공화당한테 넘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역으로 그 참패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2년 남은 임기 동안에 자기의 치적 쌓기에만 신경을 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기후변화 문제 이런 데서 이미 그런 행보를 보였고 이번 쿠바 관계 정상화하고 관계 정상화도 역시 그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쿠바에서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미국의 대쿠바 강경 정책을 하도록 영향을 많이 미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쿠바 이민자들의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 고국 쿠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 요인들이 오바마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부럽습니다. 네. 네. 국제정치라는 큰 틀에서 한번 조망해 볼까요? 예, 미국과 쿠바의 적대 관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적대 관계의 산물입니다. 그렇지만 소련 해체 후에 20년이 넘었고 그 얘기는 곧 미-쿠바 적대 관계의 뿌리가 뽑힌 지가 20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과거에 쿠바를 경제적으로 떠받쳤던 그런 소련이 붕괴된 후에는 그 빈 공간을 10년 넘게 베네수엘라 반미 정권이 받쳐줬습니다. 그렇지만 베네수엘라가 구소련만큼 미국의 상대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최근에 유가 하락,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쿠바 입장에서도 베네수엘라는 썩은 동아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내미는 손을 잡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을 블룸버그 통신이 내놨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교황의 역할도 컸다고 하더군요. 예, 넬슨 만델라가 미국과 쿠바에 맞선을 주선했고, 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의 역사적인 악수 장면이 있었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에 54년 만에 처음 있었던 미 쿠바 두 정상의 악수였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만델라는 죽어서도 화합의 장을 만드는구나,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또 그 후에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두 정상한테 전화도 하고, 또 협상이 꼬일 때는 양국 대표단을 바티칸으로 초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활동을 폈습니다. 두 나라의 수교를 가능케 했던 그런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지만, 그 바탕 위에서 두 나라를 엮어줬던 만델라와 교황,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네, 만델라가 맞선을 주선하고 교황이 결혼시켰다. 예. 이건 어디서 나온 표현입니까? 예,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네. 귀에 쏙 들어옵니다. 자, 국제 문제나 한반도에 관한 좋은 칼럼, 오늘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역시 이 오바마 대통령의 미 쿠바 관계에 개선 성명서를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예, 뭐 그제 발표한 특별 성명인데 워낙 이게 명문이라서 이거를 소개 안 하면 뭘 소개하겠냐, 이런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글에서 쿠바가 들어가는 자리에 북한을 바꿔서 넣어보면 지금 이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뭐가 문제인지 곧바로 드러납니다. 미국은 그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성명서였습니다. 네, 먼저 그럼 그 원 문구를 한번 볼까요? 예, 주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쿠바를 고립시키는 미국의 수십 년간의 정책은 쿠바인들에게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를 건설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 정책은 최고의 선의를 가지고 출발하기는 했지만 효과는 미약했다. 1961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쿠바는 카스트로 일가와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대쿠바 정책 실패를 아주 시원스럽게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명서에도 실패한 접근, 또 실패한 정책,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주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또 성명서를 계속 읽어보면 똑같은 정책을 쓰면서 다른 결과를 내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쿠바 붕괴를 추구하는 정책은 미국의 이익에도 또 쿠바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것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또 독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어렵게 얻었다. 이런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명에 쿠바 대신 북한으로 바꿔보면 우리한테도 의미 있는 성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바꿔서 읽어보자면 1948년 이후 미국이 대북 봉쇄 정책을 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은 김일성 일가와 조선노동당이 통치하고 있다. 이거는 팩트가 되고요. 또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것보다 개혁을 독려하는 게 낫다. 이 부분은 북한에 대한 봉쇄보다는 북한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혼도 내면서 그렇게 서로 상종하는 게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에 더 실효적이다라는 소위 대북 포용 정책의 기본 정신입니다. 미국이 쿠바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약하지만 말 잘 안 듣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했을 때 그 나라가 결국은 따라온다라는 사실도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북한하고 쿠바가 아주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쿠바는 소련이라는 배후 세력이 없어진 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이 넘었지만 북한에는 중국이라는 배후 세력이 지금 있고 또 중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양 두 나라가 구조적으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북한하고 똑같이 중국이라는 배후가 있고 또 북한보다 훨씬 더 중국에 종속적이었던 미국의 적대국이었지만 미국과 손을 잡았던 일이 몇 년 전에, 바로 몇 년 전에 있습니다. 미얀마의 사례인데요. 그 미얀마의 사례를 본다면 미국이 중국 때문에 혹은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북 관계를 못 풀고 안 푼다라고 보는 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키는 미국이 지고 있다는 사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미국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외신들, 외국 그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좀 짚어보죠. 그 파키스탄에서 끔찍한 학생을 상대로 한 테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140명 정도 학살이 당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이 파키스탄 정부군에 대한 보복으로 저지른 일이었는데 특히 군인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자녀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파키스탄 탈레반이 보낸 이메일을 인용하면서 이들 학생 50여 명 정도, 총 140명이 죽었는데 그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유력 장교의 자녀였고 그거를 탈레반이 확인하고 죽였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학교 자체가 군 부설 학교였는데요. 파키스탄 탈레반은 정부군의 손에 죽은 탈레반 아이들을 위한 복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이 파키스탄 정부군이 보복 공격을 해서 지난 3일 동안 파키스탄 탈레반 116명을 사살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피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파키스탄 정부와 또 파키스탄 탈레반 어떤 관계인 겁니까? 예, 파키스탄 정부는 9.11 테러 후에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탈레반하고 적대 관계가 됐습니다. 원래는 파키스탄 정부가 1979년 이후로 이슬람 무장 저항 세력을 지원했고 또 거기에서 탄생했던 탈레반을 파키스탄 정부가 지원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 9.11 테러 후에 미국의 압력 또 지원 이런 것 때문에 파키스탄 정부군이 탈레반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군이 완벽한 적이 됐습니다. 뭐 그 와중에 조금 복잡하게 파키스탄 정부의 일부가 탈레반하고 연계를 맺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9년부터는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탈레반의 사실상 내전 상황이 벌어졌고 이번 학살과 보복 학살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여파 중에 하나로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슬람 무장단체 IS 민간인 학살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자기네 전사들과 결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 15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라크 인권부가 지난 16일에 확인한 사실인데요. IS 전사들이 이라크 서부 알-안바르 지방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고 공동묘지에 집단 매장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살이 일어난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임신한 여성들까지 살해하는 아주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알-안바르 지역은 IS가 지금 급속히 세를 확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달에도 성인 남성 40여 명 그리고 여성 6명, 어린이 4명 이렇게 50명이 민간인들이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마 같은 학살 행위를 한 세력은 물론 용서될 수 없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 IS란 단체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부산물이라는 사실,
또 파키스탄 내전 역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의 부산물이라는 사실, 이런 공통점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나라 돌아가는 꼴이라니. 권력 농단과 비선 논란으로 시끄러울 때 저기 뒷방에선 하던 도둑질과 협잡을 이어가고 있을 게 뻔한데 산은 높고 길은 어디서 찾나요?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유일한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는 해산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 해산 결정이 날 경우에 우려되는 상황도 명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 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중 6, 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오늘 해산 결정이 난 직후 한 우익단체는 통합진보당 대표와 의원들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도미노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황준호 팀장이 뉴스K 진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제가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